해도 간다고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야 공부 열심히 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무튼 새롭게 이렇게 오셔서 이 작년에 2023년도에 조합원을 가입했는데 도대체 농협이 뭘까? 또 어떤 농협이 어떤 조직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표현은 이제 옛날부터 중앙에서 들어온 일제시대 어떤 표현들이에요. 지도, 교육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는 이제 설명에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부터는 신규 조합원님들 설명에 이렇게 바꿔서 해서 저희 농협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와서 계시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얼떨떨 하시죠. 일단 처음 오셨고 조합장이라는 사람 처음 물론 들어오실 때 상담은 했지만 이 얼굴 보니까 뭐 그저 그래 나나 지나 뭐 별거 없어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뭐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맞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23년도 조합원 동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동기분들이세요. 근데 서로 얼굴도 모르고 딱딱하니 옆에 탈까봐 그냥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세요. 앞으로 이제 가족이 되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협의하면서 농협에 대해서 이해하고 협조시야 분들이니까 특히 동네별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동네별로 이제 같이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 식사할 때도 가능하면 같이 이렇게 식사하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 동기야. 동기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친구가 생겼는데 나이를 떠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이게 좀 답답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선물을 몇 개 준비했는데 감춰놨네. 안 보이게. 욕심내실까봐. 스피드 게임을 몇 개 해가지고 저분들 선물을 좀 드리려고 맞히신 분들한테. 그러려면 손은 똑같이 들었는데 잘 보이려면 뭔가 좀 특이해야 되겠죠. 조합장하고 잘 보이든가 눈에 잘 띄는 데 있거나 아니면 특이해야 됩니다. 창피는 순간이고 이익은 영원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시면. 그러니까 아시는 데 나오면 잽싸게 손을 드셔가지고 상품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우리 경제본부장이 설명을 쭉 했는데 혹시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보려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맞히신 분은 선물이 골라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 동서울 농협이 어제 한 장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했는데 이름 아시는 분? 잽싸게 들어서 일단 이쁜 분부터 해드릴게요. 신내동에 우리 제가 이름을 아직은 다 못 외웠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박춘화 우리 조합원님, 양원지점. 맞히셨어요. 선물 골라서 가져가십시오. 맞겠습니다. 나오세요. 공부를 잘 하셨네요. 졸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 드셔서 했더니. 그 다음에 저희 동서울 농협이 이제 사람이 60, 70, 80, 9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동서울 농협도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한갑자 돌았다고 그러죠. 내년도에 동서울 농협이 올해 동서울 농협이 몇 년째 됐을까요? 아시는 분? 금방 내가 얘기했는데 좀 60년. 맞습니다. 67년입니다. 저는 답을 얘기하고 이렇게 질문을 냅니다. 주로 머리 안 아프시라고 선물 갖다 드리고요. 60주년이 맞습니다. 저희 동서울 농협이 어른으로 치면 작년을 맞이해서 회갑이 됐습니다. 60주년. 그래서 올해 60주년 행사를 하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60년이나 된 큰 농협입니다. 한 번 더 해야죠. 심심하니까 못 받으신 분들도 아쉽고. 동서울 농협 지점이 총 몇 개일까요? 아까 했는데 눈치 빠르신 분 얼른 씹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이쁘게 생기셔
맞습니다. 12개 지점을 갖고 있습니다. 맞히셨어요. 쉽죠? 맞습니다. 다 아시는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순발력이 없으셔갖고 지금 상품을 못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고령자 순으로 아시는 분을 이렇게 선물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동서울 농협 영농의 수는 몇 개일까요? 연세 많으신 분부터 시키려고 해도 어려운 건 냈어. 영농의 수. 얼른 여기 세보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저기 마음에 표시된 건 영농이라고 합니다. 상봉동 영농에 소속이 있어요. 조합원님. 아니 영농의 숫자. 영농의 숫자. 그 편말 숫자만 세보면 되는데 얼른. 아시는 분은 입을 다무는 것도 예의입니다. 아, 예, 9개 동이 있습니다. 영농에를 갖고 있어요. 선물 드리고요.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드시면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주인이시면서 가족입니다. 편안하게 내 집에 오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물 좀 먹겠습니다. 같이. 이게 선물 못 받으신 분은 좀 아쉽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가실 때 제가 또 선물 준비했습니다. 가시는 지금 드리면 불편할 것 같아서 가실 때 이제 가지고 가시라고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오셨는데 도대체 동서울 농업 협동조합을 줄여서 동서울 농협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협동조합이 뭘까? 혹시 개념적으로 조금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협동조합. 그럼 협동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협동.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동을 찾아보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마음과 힘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나가 아니고 같이 힘을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게 협동입니다. 그래서 협자를 보면 열십자에 힘력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힘을 모으면 10가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10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는 겁니다. 나를 표현한 게 아니고 힘을 모으는 것이 협동이다. 그럼 조합은 뭘까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조합. 무슨 조합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조합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의미도 보면 어떤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조직하는 단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좀 앞에 협동의 의미하고 조합의 의미하고 좀 섞어볼까요? 그 협동조합이니까. 그럼 공통의 목적은 같습니다. 공통의 목적.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합하는 거다. 이게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십니까? 협동조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셨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과 마음을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격이 있는 분들끼리, 자격 다 심사하셨죠? 자격이 있는 분들이 어떤 공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화합해서 화합하는 거다. 그게 협동조합이다. 거기에 농협만 붙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단체다. 이게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제 농협에 대해서 뭐야 물어보면 아실 수 있겠죠. 농사 짓는 분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개인이 힘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농협에 관한 일들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협동조합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럼 나 협동조합의 이제 주인이 된 조합원이 됐으니까 맞아. 나도 이제 조합원의 일원으로서 몸과 마음을 다하고 다른 분들과 화합하고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이 잘 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옳습니다. 나가 아니고 나를 표현해야지 내가 돼야지 그게 아니고 힘을 모으고 화합해야지. 이게 협동조합의 이제 의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협동조합이 이게 언제부터 생겼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래부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조상들이 계시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조상들이 계시듯이 협동조합도 기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협동조합이 생겨났을까 궁금하죠. 그러면 협동조합이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세계 각 나라 다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왜 생겼을까?
생기게 된 근원이 있어요. 사실은 원시 시대 때부터 협동 형태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사냥을 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못 잡잖아요. 빠르니까. 동물도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잡기 힘들어. 그러면 혼자는 못 잡아. 둘이 야 넌 저기서 뭐라 내가 여기서 치고 있다 활 쏴서 잡을게. 이게 협동이에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몸과 마음을 합한 거죠. 그게 협동입니다. 그래서 근원은 협동의 근원은 원시시대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 왔지만 형태를 갖춘 시점이 있어요. 그냥 개인들끼리 한 건 협동은 의미는 있지만 조합이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원이 있어요. 형태를 갖춘다는 얘기죠. 형태를. 그래서 형태를 갖춘 때는 왜 생겼냐면 이게 옛날에 영국이 산업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고 알고 계시죠. 영국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빨리 발전한 나라예요. 세계 각 나라 중에서. 거기 때 그 산업화 초기 단계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변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증기가 발명되고 새로운 수공업이 생기고 손으로만 했던 시대에서 기계라는 게 생겼습니다. 기계. 증기도 해서 기차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먹고 살기만 하면 됐어요. 배만 부르면 됐던 시대에서 아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농경지에다가 이제 고기도 먹고 싶고 우유도 먹고 싶고 뭐 치즈도 먹고 싶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경지에서 이렇게 쌀만 밀이나 호밀이죠. 외국에는 밀 이런 거 생산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이제 목초를 심어서 소나 양을 먹여 살려서 이제 고기도 얻고 양을 재배해서 옷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지가 줄어들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기계가 해버리니까 사람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국 맨체스터 지방에 가보면 로치데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진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28명의 그 방직공 노동자들이 야 너무 힘들다. 우리 좀 힘을 합쳐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원시시대 짐승 잡는 것처럼 28명이 1파운드, 영국은 파운드죠. 그게 뭐 파운드인데 1파운드씩 모아가지고 우리 좀 같이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28명이 치약을 사야 되는데 28사람이 다 치약 사러 가야 되잖아요. 일하다가. 또 일 끝나고 가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28명이 가지 말고 한 사람이 다 모으자. 이걸 모아서 28개를 사와서 27명한테 나눠주자. 그러면 27명은 휴직도 취할 수 있고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전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시초다. 그 전에 형태는 많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형태가 많이 있었지만 이게 조직화했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출자금 내셨죠. 그렇게 1파운드씩 출자금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쉽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다가 주니까 자기는 돈만 주면 한 사람이 갔다 오고 28명이 갈 거를 한 명만 가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갖추고 나름대로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 협동조합의 시초는 노치데일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의를 하려면요 1년 해야 돼요. 강의. 제가 농협대학에서 강의를 이제 한 3년 했었는데 이런 강의를 하려면 한 학기 한 과목 협동조합론, 협동조합법 뭐 여러 가지 그걸 다 해야 돼서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40분 정도 제가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이제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협동조합은 이 영국 그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생겼구나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연도까지 이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런 형태가 생겼을까도 궁금하죠. 그건 세계의 일이고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형태가 당연히 필요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근원을 보기는 옛날에 그 두레, 향약, 또 품앗이, 개, 품앗이 아시죠? 예. 두 집이서 우리 집 같이 모아서 우리 일 다 해주고 당신 일까지 해주고 하면 협동이 돼갖고 빨리 끝나고 재미도 있고
이런 형태가 협동조합의 어떤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협동이지 조합이 된 게 아니고 어떤 그 규격화되지를 못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런 형태가 많았어요.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고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겪었죠.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승만 정권 때부터 사실 협동조합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근데 협동조합이요. 공산주의 이념과 비슷합니다. 탄생한 시기도 같아요. 탄생한 시기도.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통제해서 똑같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한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그 생산하는 걸 똑같이 나누고 이론은 참 좋아요. 똑같이 나누고 분배하고 같이 생산하고 이런 형태인데 협동조합도 같이 힘을 모으는 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정권 초기 단계 그 뭐랄까 저기 공산주의를 무지 싫어했죠. 남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정권에서는 야, 협동조합을 자율적으로 만들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 공산주의 비슷하잖아.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는 협동조합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외국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만들고 규모를 화하고 형태를 해서 전국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했어요. 너무 못 살고 조직들도 없었고 6.25 끝나고 나니까 너무 피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고리체 같은 게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보릿고개도 아시죠? 이런 것들이 그냥 전설 속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봄이 되면 춘공기가 생겨가지고 먹을 게 없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이자를 주고 그러니까 봄에 굶을 죽을 수는 없으니까 뭐 쌀 한 대를 빌리면 가을에 가면 2대 3대를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행행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군사 정권이 생긴 1961년도 그때쯤 돼가지고 야, 안 되겠다. 국가에서라도 빨리 조직을 만들어서 새마을운동도 해. 그때는 새마을운동이 없었지만 뭔가 형태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농협의 기원은 1961년도부터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동조합 형태나 이승만 정권 때는 주로 이동조합이나 또한 특수조합, 이동조합, 특수조합 또는 그런 형태로 많이 있었어요. 동네마다. 여기 상봉동에도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상봉동 이동조합, 망우동 이동조합, 전농동 이동조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61년을 지나서.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기원은 1961년도 8월 15일, 8월 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협동조합 운동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협동의 의미와 세계 협동조합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문권은 아니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협동조합이 이렇게 있는데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전국에?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시면 간판이 이게 농협이라고는 돼 있는데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농업은행도 있고 우리같이 동서울농협 무슨 지점 이렇게 쓴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품목농협인데 그냥 밑에 조그맣게 양계농협 무슨 지점 이렇게 써지기도 막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농협이 7국의 역사죠. 또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리된 형태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정까지 얘기하려면 한 10년씩 끊어갖고 1시간씩 강의해야 돼요.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전국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전국에 농협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 전국을 다 행정구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저희를 지역농협이라고 합니다. 지역농협. 그래서 저희 농협도 옛날에 단위농협이라는 말 쓰신 분도 기억하신 분도 계시죠. 단위란 말은 코퍼레이트 페더레이션 해가지고 독립된 조직이다. 저희는 독립된 게 맞아요. 독립된 게 맞는데 다 독립돼 있어. 근데 독립된 단체이면서도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금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농을 전국을 나눠놔서 지역농협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희 이제 농협은 아까 본부장이 한 것처럼 중랑구, 동대문구, 그 다음에 그 창신동 일대, 안암동 일대 이렇게 저희 관내 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서울 농협 지역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 농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지역 농협이 이제 종합 농협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럼 다 이렇게 묵동에 사신 분들 계시죠? 거기 가보면 원예 농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원예 농협. 그 원예 농협은 뭐야? 지역 농협이 아니네? 아닌 거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품목 농협이라고 옛날에 했습니다. 아까 이제 특수 농협이라고 했었죠. 특수 농협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서 품목 농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 형태의 품목 농협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농협 조합원이 품목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지역 농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도 거기는 자기들이 정관에 정해서 여러 강원도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역 농협이 아니고 품목 농협이다. 품목 농협 중에 원예 농협이다.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가다 보면 축협이 또 있죠. 축협. 축협은 뭐야? 농협이 아니야.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축협도 많은 변화를 거쳤어요. 원래 농협의 한 형태였는데 전두환 정권 때 이렇게 분리돼 나갔었어요. 축협이. 그 농협에서 분리돼 나가면서 축협 중앙회가 있고 축협도 지역 축협 있어야 되겠죠. 농협처럼 똑같이 품목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형태가 있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IMF를 겪으면서 다시 합병하게 됐어요. 농협으로. 그러다 보니까 농협 축협도 그런 형태들이 남아있어요. 중앙회나 그런 것들은 다 합병이 됐지만 지역 축협이 서울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축협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도 서울시 축협처럼 지역 축협이 지역마다 있어요. 남양주 축협은 또 남양주 축협이 있죠. 지역 축협입니다. 남양주를 관할하는 축협 이런 형태로 전국에 다 있어요. 있고 그러면 지역 농협처럼 품목 축협도 있겠죠. 품목 축협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농협 형태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이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품목 축협은 다양하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닭을 기르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양개 기른다. 양 기를 양자에서 양계 농협. 벌을 기른다. 양봉 농협. 그 축협 중에서 품목 축협이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축협과 품목 축협이 있고 지역 농협과 원예 농협처럼 특수 농협이 이렇게 품목 농협이 있는 거 아시겠죠? 간판 보면 이제 또 구분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보면 그 중앙에는 농업은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리죠. 농업은행. 농업은행 무슨 지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보시면 아 이렇구나 그렇게 이제 아실 거예요. 농협을 이해하시는 부분이고요. 거기까지는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서울에는 농협이 몇 개나 있을까? 이것도 좀 아시면 좋겠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고개는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호응을 하신 것 같아요. 서울에는 지역 축협이 12개 지역 농협이 12개 지역 농협이 있습니다. 서울이 25개 구인 건 아시죠? 25개 구가 있어요. 알아도 몰라도 아시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 하면 좀 많이 아시구나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12개 지역 농협이 나누어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농협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랑구 동대문구 창신동하고 안암동은 옛날에 동대문구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관할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할로 해서 지금 지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또 서울에 어떤 농협들이 있지 궁금해하시면 농협은 주로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영농에도 다 동네 이름이죠. 따로 안 짓고 묘목동 사시니까 묘목동 영농이, 상봉동 사시니까 상봉동 영농이. 아까 지역 농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명을 거의 땁니다. 지역명. 지역명이 딸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산이나 강이나 뭐 그런 동네 이름을 많이 따요. 그러면 서울에 12개 지역 농협이 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행정명을 따겠죠. 동쪽에 있으면 동서울, 서쪽에 있으면 서서울, 남쪽에 있으면 남서울, 북쪽에 있으면 북서울. 쉽죠? 가운데 있으면 중앙농협. 그렇게 5개가 일단 있어요. 쉽습니다. 다 그 지역명을 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 지어버렸잖아요. 그 사이사이 섞여 있는 농협이 12개 중에서 아직도 7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딸기 없으니까 이제 강이나 산일은 그래서 그 강이문으로 해서 강의 서쪽에 땅에서 강서농협, 강의 동쪽에 있으면 강동농협. 그럼 벌써 7개죠. 그러다가 다 지고 나니까 없어. 그러니까 관악산 밑에 있는 데는 관악농협. 관악산이 있으니까 관악농협. 그렇게 됐어요. 이제 또 영동 있잖아요. 그쪽에는 영동농협, 송파농협. 강남 그쪽에는 딸 게 없으니까 영동이 원래 그쪽 지역이잖아요. 영동농협, 송파농협 이렇게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는 동네 이름을 따서 영등포농협, 영등포 관할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 지역명을 이렇게 따고 있습니다. 행정명을. 우리도 지금 우리 저기 지점 새로 낸데도 양원 지구니까 양원 지점.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이름을 대부분 짓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울에 12개 농협이 있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강을 끼고 산을 끼고 강남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적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12개 농협이 있고 품목 농협이 있다겠죠. 아까 축협이 있다 그랬죠. 축협이 7개가 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7개 있는데 이제 아까 서울시 축협, 지역 축협이 하나가 있고요. 품목 농협이 이제 양계 농협. 양계 농협 명목동 오신 분들은 혹시 보셨을 거예요. 그 사과장 사거리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 양계 농협 본점이 있습니다. 그게 양계 농협. 양계 농협 무슨 지점 하겠죠. 양계 농협. 그다음 양토 양농 농협이 있어요. 양토 양농. 그 토끼하고 양 녹이면은 사슴이죠. 그거 기르신 분들끼리 모이신데 양토 양농 농협. 쉽죠? 설명하니까. 그분들도 중앙농 쪽에 명목동 막 지나면 그쪽에 분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돈 돼지 키우시는 분들, 양돈 농협. 개를 양태해서 양돈 농협. 그다음에 벌 키우는 양봉 농협. 그다음에 서울우유가 있어요. 서울우유. 이게 젖소를 기르신 분들끼리 모여서 그 우유를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시는 분들 서울우유 농협. 이렇게 해서 19개 지역 농축협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머리에 좀 감이 좀 잡히십니까?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조합원이 되셨는데 조합원이 됐는데 내가 이렇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겠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지 않겠죠. 권리는 뭐고 의무는 뭐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권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권리는 조합원님들은 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결권이 뭐냐면 대의원이 되셔가지고 총회에 오셔서 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걸 의결권이라고 합니다. 의결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권이 있어요. 조합원이 되시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밤새 이렇게 얼굴도 좀 하고 옷도 좀 이쁜 거 입고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고 계세요. 권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나도 나올 수 있죠. 나도 집에서는 좀 나름 해. 있어. 대의원 나올 수도 있고 이사 나올 수도 있고 감사 나올 수도 있고 조합장에 출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사업 이용권이 있어요. 조합원님이 되심으로써 주인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업 이용권이 있습니다. 다음에 배당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배당금 청구권이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사업에서 아까 우리 지도 경제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올해 54억을 조합원님들께 나눠드려요. 54억을 작년에 번 돈을 배당이나 이런 다른 데 다 이제 적립하고 54억을 조합원님들께 나눠드리는데 제가 한 910분 정도 되신다 그랬죠. 그분들에게 이걸 나눠드리는 거예요. 조합원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적극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은 많이 받으시고 전혀 이용 안 하신 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셔야 되겠죠. 54억이나 되는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배당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청구권을 따로 청구 안 하셔도 저희가 알아서 챙겨드립니다. 통장에 넣어드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님들은 알 권리가 있어요. 농협에 대해서. 그래서 농협이 주인이신데 농협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식지를 저희가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거기서 농협의 이모저모나 조합원님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더 궁금하시면 이사회나 총회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알 권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농협이 궁금하시면 일단 뭐 조합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조합장이 바빠 이러면 본부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본부장들한테 전화해서 각 분야별로 알 권리를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무도 있겠죠. 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무는 어떤 거냐면 출자금 납입 의무가 있으세요. 조합원님은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십니다. 탈퇴도 그러겠죠. 출자금을 찾아가심으로써 탈퇴가 되신 거예요. 이사회에서 탈퇴됐다고 통보함으로써 탈퇴된 게 아니고 탈퇴금을 찾아가시는 순간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출자금 납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발생을 잘 안 합니다. 농협이 적자 농협으로 발생했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이제 수익을 이렇게 아까처럼 54억씩 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이번에 저 다른 동네 얘기할 건 아니지만 거기는 PF 대출을 많이 해서 마이너스가 많이 났습니다. 잘 아시죠? 다른 데도 얘기하면 왜 우리 금고 얘기해서 그렇게 와서 말은 못하겠는데 마이너스 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는 경비 부담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업 이용 의무가 있어요. 조합원님은 반드시 사업을 이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총회에서 제명 사유가 됩니다. 1년 동안 농협 사업을 조합원이 되셨는데 아무것도 이용 안 하시면 저희 농협에서 통보를 합니다. 조합원님은 주인으로서 아무것도 이용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제명 사유가 돼서 제명합니다. 변명하실 거면 나오셔서 소명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갑니다. 그래서 제명 사유가 돼요. 이용을 안 하시면. 아까 이용을 하시면 54억을 나눠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명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업 이용권인데요. 사업 이용권은 아까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권리 얘기할 때 금방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이용권은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농협은 조합원님들이 꾸며가는 거예요. 원래는 조합원님들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농협이 자꾸 노치들 협동조합 만들 때는. 근데 이제 사업이 커지고 규모화되고 또 지방 농협에 대한 의무도 생기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합원님들 이용원 양에 비례해서 외부 비조합원 사업을 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이따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님들끼리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분들끼리만 사업해라 이거예요, 정부에서는. 근데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 관내에 사신 분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가 뜻을 같이 하니까 사업 좀 이용하자 이렇게 써서 비조합원,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은 조합원이나 준조합 사업 이용량에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딱 것을 박아놨어요. 이게 조합원님들이 준조합원, 준조합원님이 대출을 위해서 10억을 했다. 그럼 비조합원님은 10억 정도 못하도록 이렇게 딱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이용을 많이 하셔야 우리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용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할 경우
농협이 혜택을 위한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이따 교육지원사업에서 제가 이제 여러 조합원님들께 농협에서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지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사업만 해도 저희가 이번에 29억을 나눠드립니다. 교육지원사업 29억, 그 다음에 배당 54억 해서 약 83억을 조합원님들께 나눠드려요. 910명 조합원님들께 엄청난 금액을 드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이용 안 하고 받기만 하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해놓고 이용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러면 농협은 어떤 사업을 할까? 이것도 궁금하죠. 조합원이 되셨으니까. 내가 사업을 이용하고 싶은데 뭘 하는지를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교육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좀 이따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조합원님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교육지원사업은 예를 들면 농사 지으면은 홈이나 비료 이런 게 필요하시죠. 그럼 구매 사업 그런 것도 교육지원사업에 속하고 명절에 선물 드리고 또 교육시키는 거.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아니면은 조합원님들 의료 지원을 하거나 또 장학 사업을 하거나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교육 지원 사업에 속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29억을 배정해 놨다 그랬죠. 그걸 올해 사용할 거예요. 조합원님들이 얘기하신 조합원님들이 올해 첫 수혜를 입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계획을 짜서 전년도에 가입하셔서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처음 수혜를 입으실 거예요. 그 부분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사업, 판매 사업, 마트 사업 이런 것들이 경제 사업이에요. 조합원님들이 농사질 때 필요한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를 저희가 구입해서 판매하고 농사 짓는데 판매하는 걸 구매 사업이라고 하고 농사 지으시면 또 농산물이 있겠죠. 그거를 팔아드리는 것을 판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트 사업은 좀 더 규모화해서 지방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농협은 상호금융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트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사업 매출 금액의 25%를 반드시 마트 사업에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저희가 막 마음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그렇게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사업까지 이런 게 경제 사업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사업, 가장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실 신용사업이 있습니다. 신용사업에는 예금도 할 수 있고 대출도 할 수 있고 뭐 보험 그 두 가지 예금 대출 뭐 이런 것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주식 펀드도 판매를 하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신용사업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지점에서 이제 하고 있죠. 신용사업. 그다음 보험 사업도 신용사업과 분리돼서 새로운 사업에 속합니다. 보험도 저희가 올해까지는 방카슈랑스를 들어가지 않고 저희가 마음대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보험을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가면 방카슈랑스에 진입을 해서 보험도 마음대로 못 팝니다. 보험업법에 의해서 우리 농협보험은 25%밖에 못 팔게 돼 있어요. 75%는 다른 보험사 거를 팔아야 됩니다. 근데 올해가 마지막 전년도에 방카슈랑스에 진입을 안 하려고 예금을 저희가 한 500억 넘게 1000억까지를 뺐습니다. 2조 안 넘으려고. 왜냐하면 보험 수익이 제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열심히 보험을 해서 마지막인데 열심히 해보자. 마지막은 아니죠. 25%는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마음껏 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연초부터 지금 열심히 보험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 후생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 후생 사업. 그거는 이제 장제 사업이나 복지 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치금융이라고도 많이 하죠. 저희 농협을. 아까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간 농협이 아니고 위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정부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쌀 수매부터 시작해서 비료 나눠드리는 거, 영농자금 배정해드리는 거 전부 일인데 그걸 제가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사업까지 이렇게 사업을 6가지, 7, 8가지 있는데 제가 관여를 잘 안 해서 하고 있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 6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 대해서 좀 드리면, 그럼 농협을 우리끼리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농협은 공익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법이 있습니다. 농협법. 가장 상위법으로 농협법이 있습니다. 저희 농협 내에서는. 농협법은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농협법을 바꾸려면 국회에서 바꿔야 돼요. 이번에 저희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통과를 못하고 만 법이 3개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농협중앙회 회장을 지금 단임으로 되어 있는데 2번까지 할 수 있게 하자. 그 법안하고, 그다음에 조합장이 지금까지는 비상임 조합장이 무한대로 할 수 있었어요. 뭐 7선, 8선, 지금 관악은 11선까지 하십니다. 일부 농협은 또 6선, 5선, 막 4선 하는데 너무 한 사람 오래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3번만 하게 하자. 3번만, 3선만 하게 하자. 이런 법안하고. 그 다음에 도시농협이 조합원도 없는데 농사 짓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혜택만 많은 거 아니냐. 지방농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어려운데 지방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을 만들었는데 혜택은 도시농협만 누리는 거 아니냐. 조합원들이 정말 생계를 목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방농협을 위해서 올해는 열심히 도움을 줘야 됩니다. 벗어나려면. 간판값 내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브랜드값, 농협. 그래서 그 신용사 매출액에 갑자기 3%인가를 무조건 내게끔 이게 법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해 지난 25일 날 중앙회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 선거 때문에 연임이 안 된다. 그래갖고 통과를 못하고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연임 부분하고 조합장 3선까지만 해라, 3번만 해라, 이런 법안은 통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농협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 자조 조직인데 왜 농협법을 자꾸 국회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공익적인 기능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런 걸 주장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위법으로는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정은 농협중앙회에서 만듭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농협이 1111개 농협이 있는데 다 각자 개버리면 사회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고 농협다운 농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뭔 해라, 뭔 하지 마라, 이건 어떻다 저렇다 끊임없이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조합원님들이 이게 정부에서 농협법을 만들었고 중앙에서 이제 규정을 만들었는데 전국에 있는 농협이 다 다르잖아요. 규모도 다르고 또 농촌형도 있고 도시형도 있고 대도시형도 있고 중소도시형도 있고 전부 농협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로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에 맞게 법과 정관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관은 저희 대의원 총회에서 만듭니다.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정관을 개정할 때는 총회에서 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관이라는 게 있고,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 이게 정관에서 조합원님들이 전부 의사가 다르고 뜻이 다른데 좀 불편한 부분은 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하위법이라 구속력은 크게 없지만 규약을 만들어서 우리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규약을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앙에서 문서를 보냅니다. 문서를 보내서 그 문서에 의해서 직원들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 의해서 일을 한 거를 감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회 감사도 받아야 되고, 금융감독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보험업법 감사도 받아야 되고, 세무서 이거 별의별 감사를 다 받아야 돼요. 잘했나 못했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마음껏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어떤 룰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 농협인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가 부족하냐고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 실태조사를 매년 합니다. 저희는 정말 하기 싫어요. 직원들도 근무해야 되는데 가서 사시는지 어쩐지 조사해야 되고 그러는데 문서가 내려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문서가 내려와요. 그럼 그 문서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감사 나왔다 그 직원이 이제 징계를 먹겠죠. 그래서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문서에 의해서. 그래서 문서도 구속력이 강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농협은 우리 농협이지만 법과 규정과 정관 또는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저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장 기대가 되시죠? 올해 물 좀 먹겠습니다. 좀 과일 좀 드세요. 네. 옆에 과일 좀 드세요. 괜찮습니다. 올해 조합원이 되셨는데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지? 물론 귀동량으로 듣기는 했지만 그것과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29억 정도 나눠드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 안에 있어요. 이거는 물론 사업을 이용 안 하셔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법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똑같이 해야 된다 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이용하신 분한테 많이 드려야 된다로 또 바뀌었습니다.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경조비를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경조비는 조합원님,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화원도 보내드리고 축하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례를 당하시거나 이러면 연락을 주셔야 되겠죠. 안 주시면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지도계 쪽으로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든가 또 지금은 이제 제가 시부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상을 당하거나 그거는 상을 그렇게 하고 자녀가 이제 결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꼭 연락을 주셔서 제가 축하해드리고 또 영화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주시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원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럴 일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게 해서 싶겠지만 조합원님 돌아가신 분이 10분에서 20분씩 매년 계세요. 그럴 때는 300만 원을 제가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화도 드리고 방문도 하겠지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300만 원 지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제용품도 보내드립니다. 장제용품을 저희가 일회용품 숟가락, 젓가락, 접시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시도록 장제용품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주셔야 제가 보내드리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게 제가 옛날에 지도 담당할 때 만든 그 조합장님께 건의를 하고 이사님들 동의를 얻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건강검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암을 발견해서 치유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귀찮더라도. 이게 저희가 내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면 보통 7, 80만 원 견적이에요. 왜냐하면 조합원님들은 910분, 직원들이 160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검사를 받기 때문에 좀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수 사진 촬영을 해드리는데 65세 이상 되신 조합원님들은 오래오래 사시라고 장수 사진을 한 장씩 찍도록 해드립니다. 이게 1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장수 사진 찍다니까 나 아직 안 늙었는데 뭐 장수 사진 찍어 이러신 분들은 가족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더 늙기 전에 건강한 모습을 가족과 함께 찍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절에는 설날 추석이 명절이죠. 그때는 20만 원 상당의
선물하고 상품권도 이렇게 나머지는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니까 40만 원 정도의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립 기념일이 제가 3월 21일이에요. 그때도 저희가 생일입니다. 제 농협 생일 3월 21일이. 그래서 3월쯤 가면 그때 이제 그 선물도 좀 보내드리고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해서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일 다 1년에 한 번씩은 돌아오시죠? 네. 2년에 한 번 돌아오신 분도 계십니까? 공달 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공달 끼. 생일 때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 국수가 장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수하고 또 상품권을 이렇게 드려서 축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또 더우시면 건강하시라고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0만 원 정도.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많이 원하시면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때도 무슨 삼계탕이나 뭐 좋은 걸로 대체하든지 상품권을 드리든지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녀 학자금을 좀 신청을 받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님들 자녀나 손주가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시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장학금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00만 원, 대학생이 100만 원, 고등학생이 50만 원. 고등학생은 지금 이제 의무화돼 있어서 납부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라고 이렇게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 원, 고등학생, 대학생은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지금 농사들 다 지으시니까 조합원 되셨잖아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을 3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냥 생돈 내려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사고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3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가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버 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문화가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문화들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어제도 누가 얘기했는데 백일이나 돌이나 이런 건 오래전에 없어졌고 지금 환갑, 칠순, 팔순, 88세, 미수 이런 잔치들이 다 없어졌어요. 나 옛날에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없어져갖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조합원님들은 미풍양속 아닙니까? 좋은 풍습이기 때문에 5월 날씨 좋은 날 모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셔서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하고 선물을 드려서 축하해드리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영농지도 교육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 모종 받았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네. 고추 모종하고 배추 모종을 이렇게 나눠드려서 농사 지은 데 도움이 되시라고 교육 지원 사업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꽤 많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이 빠져 있는데 선진지 견학은 매년 저희가 국내에 실시합니다. 선진지 견학은 올해는 50만 원씩 잡아서 전 조합원님들 다 모시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진지 견학도 돼 있는데요. 해외와 국내를 같이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해외 선진지 견학은 1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내로 통보가 갈 거예요. 해외에 가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가실지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3년에 걸쳐서 해외는 갑니다. 한꺼번에 많이 가면 부담이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해에 200명씩 잘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다 첫 해에 가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이러면 우리는 그 농협은 또 연장자순 연세 드신 분들도 우대하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부터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농협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거야? 조합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야? 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까 그 설명이 됐나? 월별로 보면 지금 총회가 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조합원님들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라는 거는 이제 같이 동네별로 모여서 배당금도 나눠드리고 아까 배당금 나눠드린다 그랬죠. 배당금도
나눠드리고 설명도 하고 전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도 드리고 그런 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조합원님들이 초대될 거예요. 그래서 영농회별로 문서가 나가면 나는 못 가겠어 가겠어 얘기를 하셔야 제가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총회 끝나면 간담회가 3월 중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거 끝나고 해외 선진지 계약을 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우리 행사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해외 선진지 계약에 대한 제가 지금 일본하고 베트남 정도를 두 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보내드리겠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내 선진지 계약은 전 조합은 다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을쯤 하려고 합니다. 날씨 좋은 날 가을 정치도 즐기면서 가을에 가시도록 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행사가 좀 많습니다. 5월에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모셔서 원로조합원 행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효도상 그거를 올해부터 제정했어요. 그 미풍양속이 자꾸 사라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법정 소송을 하고 막 그래서 야 농협에서는 협동인데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부부 간에 막 하는 것도 협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자기를 내놓고 상대방을 안는 게 협동입니다. 자기를 주장한 건 협동이 아니에요.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그래서 효도상을 제정해서 동네별로 한 분씩 수상할 상도 드리면서 격려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가을로 가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60주년 회갑잔치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 되면 아까 국내 선진지 연합을 모시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일정을 대략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 배당금 얘기도 했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권리와 의무 중에 겹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선물 드릴게. 크게 손 한번 드시고 권리와 의무가 겹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배당금하고도 관련된 예, 좀 맞습니다. 사업이용권 선물 갖다 드렸어요. 아니 손 들면은 선물이 생깁니다. 사업 이용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인 의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조합원이 이제 되셨고 주인이 되셨고 농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협동부터 조합부터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고 많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그럼 조합원님들은 잘 모르고 오셨으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나 뭐 잘 몰라 이제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서 다 아셨잖아요. 근데 문 열고 나가셔서 나 몰라 그러면 에이 그 설명이 안 듣고 졸았구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주인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흔히들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주인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자격은 있는지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갑집 마님이 딱게 대청머리에 앉아서 일하는 노비가 몇 명인지 밭은 몇 평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서 내가 주인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겉만 명목상 주인이지 실질적인 주인은 아니죠. 명목상하고 실질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따가 선물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고 실질적인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가지려면 나름 역할을 하셔야 돼요. 주인의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게 도대체 그건 주인의식이야. 조합장이 뭐 주인의식을 갖고 뭐 농협 이용이라고 자꾸 그랬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트를 갖고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희 동서울 농협 마트가 3군데 있어요. 다 아시죠? 이것도 퀴즈 낼까요? 다 아실 것 같아서 3군데가 있는데 우리 농협 마트도 있고 옆에 가면 또 다른
유통기관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신내동만 해도 가락공판장도 있고 옆에 가면 이마트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유통기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신내마트 가보니까 직원들도 못생겼고 안 이쁘고 안 친절해. 나 가도 인사도 안 해. 근데 이마트 가보니까 아주 이쁘게 생겼고 싹싹하고 막 인사도 잘하고 물건 때깔도 좋고 괜찮아. 걔 집에 가야지. 나 알아주니까. 이거는 주인일까요? 아닐까요? 자기가 고기를 팔면서 옆집 고기가 때깔 좋고 좀 향도 좋고 주인이 이쁘다 해서 그리 사러 가면 주인입니까? 아니죠. 정육점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불편한 것은 바꾸고 개선하고 불친절하면 친절하라고 지시하고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조합장한테 얘기해서 바꾸든가 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 주인의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여기 신한은행이 뭐 그 예금 딱 보니까 금리가 3.8이야. 동구슬 농협 가보니까 3.7이야. 야 0.1%면 뭐 콩나물을 얼마를 더 살 수 있는데 그리 가야지. 그 주인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열심히 일해갖고 직원들 조합원님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의 88억을 배정해 드리는데 그 생각을 해야지. 명절에 받은 게 거의 200만 원 넘습니다. 다 더하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콩나물값 10,000원이 아까워서 옆에 가서 이용한다. 그 주인 아니에요. 주인 아닙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경계가 애매한 분들이 위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를 해놨어요. 도대체 주인은 누구고 나그네는 누굽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집에 자기 집에 불이 활활 타는데 아이고 안 됐네 불났네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나그네고 다급한 마음에 신발장이라도 벗어가지고 물 떠갖고 와서 뿌리는 사람은 주인이다.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여러 조합원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대면을 하는데 주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엊그제 이제 소고기를 이렇게 처음 보내드렸는데 대부분들이 그게 이제 예를 또 하나 든 겁니다. 예를 드는데 단체로 하면 아까 협동이 3사람이 힘을 모으면 10사람이 힘을 내는 게 협자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1000개를 사니까 무지하게 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5만 원, 17만 원짜리도 10만 원을 살 수가 있어요. 싸게. 그래서 구입을 해서 나눠드리면 나는 고기 먹을지 몰라. 고기 먹을지 몰라. 나 정육점 해. 이런 사람은 좀 불편하겠죠. 당연히. 그래도 900명이 우리는 싸게 사서 너무 좋아 이러면 따라가는 게 협동입니다. 협동이고 조합원의 이것도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러면 혼자 사시는 게 맞는 겁니다. 주인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약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농협이 잘 돼가지고 크게 성장해서 큰 과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협동이라는 의미고 협동조합이다. 그래서 오늘 조합원님들 새로 오셔서 제가 너무 오래도 얘기하면 앞에 것도 까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까 봐서 유튜브에다 항상 올려놓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어르신들도 요새는 많이 보시대 보니까 뭐 가짜가 넘쳐나기도 한다고 하지만 유튜브에 제 이름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제가 장만선입니다. 어머님이 착한 일 10,000번 이상 하고 죽으라고 이름을 만선이라고 쳤어요. 착한 설자 일만만 베풀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름을 치면 유튜브나 구글이나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제가 자료를 많이 올려놨어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에 대해서도 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열심히 하자 그런 의미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대위원님과 함께 합시다 이렇게 호소하는 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오늘 동영상도 2, 3일 후면은 올려서 다 까먹었으면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면서 오늘 점심도 맛있는 점심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만 여태껏 얘기했는데 궁금하신 거. 처음이라 잘 몰라 이렇게 이제 좀 아시잖아요. 농협에 대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예. 사실상 팔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좀 아랫집하고 땅을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면 혹시 사과 농사를 지었을 때 농협에서 다 수협을 해주시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예. 농협에서 수매를 해주는 거 사실상 몰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농사를 저희 조합원님들이 생계를 목적으로 지은 분들이 많지는 않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이제 뭐 1000평 이내에서 시간 나실 때 가서 농사 짓고 다른 업을 하시면서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농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영농 지도사 한 분을 모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30-40년 근무하시고 농업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 박사님을 한 분 모셔놨어요. 그래서 경제지원센터에 가시면 오늘부터 소장님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 병충해 관리, 비료 주는 거,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될지 이런 거 모든 걸 상담해 드리도록 오늘부터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출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과를 팔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게 팔 수가 없어. 답답하죠. 그러면 그분하고 상의하면 우리 그 판매망을 통해서 마트를 통해서 또 다른 조합장이 또 팔러 가야죠. 다른 농협으로.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올 봄쯤에 세무사하고 변호사를 한 분씩 선임을 해서 조합원님들 일상에서 생기는 생활 법률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것을 상담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통지를 드릴 거예요.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분, 또 뭐 법률 문제, 예를 들면 상속이나 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법정 다툼 문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변호사를 모셔서 왔을 때 와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3월 2일부터는 노래교실도 해서 조합원님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농협 오셔서 노래도 실컷 부르시고 이렇게 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저희 농협은 이제 역동적이고 좀 더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농협이 되도록 정년도에 이렇게 기반을 조성했고요. 올해도 이렇게 할 겁니다. 새마을운동 하자마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성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준비하고 탄탄하게 정비하고 그래서 올해도 대손 충당금이라고 저축을 거의 49억 정도를 했어요. 유례없게 많이 해놨습니다. 저축을 천천히 해놔야 어려운 시기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비해가면서 차분하게 동서농협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손 들고 물어볼 거 괜히 집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예. 저는 별내면에서 배농사를 한천평 짓고 있는데요. 예. 여기 우리 동서울 영농사계에 의뢰하는 농약, 예. 이 배농사의 농약 그렇게 예. 의식이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주문을 하면은 그 농약 그 품목을 그대로 이제 해줄 건지 좀 여쭤보고. 해드려야죠. 그래서 경제사업장이 사실 전년도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좀 지저분했어요. 농약도 구분도 안 되고 그냥 막 흩어져 있고 그래서 어제 그제 그 테이프 커팅식으로 해가지고 백화점 수준으로 제가 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조합원님들 굉장히 중요하신데 농약 하나 사러 왔는데 뭐 이렇게 끙중끙중 뛰어다니고 찾으러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된다. 백화점처럼 해라. 깨끗한 환경 안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도 조합원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구비를 해놨다가 드리라. 이렇게 해서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 드리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저한테 말씀 주시거나 상담 소장이 올해부터 이제 오늘부터 근무하니까 얘기하시면 그분이 또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아유 배도 고프고 오랫동안 안 있었는데 질문하면 또 이렇게 눈치 보이죠. 제가 대학교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끝날 때 됐는데 꼭 질문해가지고 같이 앉아있게 만든다고. 아무튼 그럼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더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전화 이렇게 또 우리 본부장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고요. 이건 오늘은 그럼 이게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